그러면은 장진우 교수 사무실은 김만택 교수 사무실이랑 같은 층이지만 거의 복도 끝에서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쪽으로 찾아가면은 굉장히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했던 김만택 교수 사무실과 다르게 장진우 교수 사무실은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우와. 들어서면은 복도에서 이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는 게 작은 책상하고 약간의 책장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는 최민주 학생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고 바로 옆으로는 이제 장진우 교수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보입니다. 최민주 학생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고 머리는 긴데 이제 하나로 높게 머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약간 피로에 찌들어서 기운이 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사무실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원미를 가장 먼저 발견을 하고 약간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다가 뒤에 이제 지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다시 굳어요.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최민주 학생.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친근하게 말해봅니다. 그러면은 최민주 학생도 약간 부드러운 말로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장진욱 교수가 돌아가셨을 때 인수인계 했던 일기장을 잃어버렸다고 하던데 맞나요? 나 진짜 그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아니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아마 흘리신 것 같은데 자꾸 내가 훔쳐갔다고 뭐라고 하시는 바람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 교수가 좀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약간 만택 교수를 약간 깝니다. 맞아요. 진짜 갈 때마다 뭐 이상한 말만 하고 장지혜 교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 어서 빨리 내놔라. 뭐 그런 얘기나 하고. 어쨌든 일기장 찾으러 오셨다고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은 도와주실 분 한 분을 데려왔고 이지호 학생은 대학원생인데 혹시 서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진우 교수님이랑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몇 번 얼굴은 보고 인사를 했을 것 같긴 한데 각자 바빠서 따로 친분을 만들 계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좀 살짝 어색한 사이? 얼굴을 봐서 반갑긴 한데. 최민주도 평소에 이제 지우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벽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인상이에요. 민주는 지우를 알고는 있는데 지우가 아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장진우 교수 밑에서 있는 학생. 일기장 나도 미치겠네요. 그거 교수님 집에도 없다고 하고 진짜 일기장이 그게 뭐라고. 그럼 혹시 그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일기장이요? 글쎄요. 분명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물건들은 다 교수님이 직접 관리하셨거든요. 주로 다른 교수님들이나 어디 단체 연락하거나 아니면 뭐 서류 전달하는 일만 해서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 그렇구나. 근데 둘이 너무 얘기가 다른데 그러면? 교수님이랑 민주 둘 다 서로를 살짝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집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그 집을 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교수 굉장히 덜렁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무실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러면은 집을 다시 조사하러 가보는 게 낫나? 하고 돌아보면서 물어봅니다. 뭐 찾으려고 부른 거니까 뭐 찾아야겠지? 이런 일이야. 뭐 당연히 여기 없다면은 당연히 그쪽을 찾아봐야겠지. 근데 이 사무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긴 해두자. 응. 사무실 들어가시려고요? 네. 아니, 들어갈 수 있을까? 최민주의 눈빛이 많이 흔들려요. 문은 열려 있어. 들어가. 어머, 반응이 왜 저래? 그러면은 꾸벅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 봅니다. 네,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여러분들이 봤던 여느 교수 사무실과 다를 바 없는 책장이 많고 접대용 테이블과 소파 뭐 이런 게 있는데 책장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두 싹 비워진 상태이고 창문 옆에 이제 거울이 하나 깨져 있는 거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네, 없습니다. 뭔가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그럼 거울을 한번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지우 학생이? 네. 창문 옆에 이제 깨진 거울을 살펴보면은 이미 이 사무실은 청소를 끝냈는지 깨진 파편은 바닥이나 뭐 이런 데 없어요. 깔끔하게 치워진 상태고 다만 거울만 이제 방치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약간 거울의 일부분이 조금 녹은 것처럼 약간 뭉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거울을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등골이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무섭다.
녹을 만한 일이 있나 거울이? 불났었나? 왜지? 민주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거울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하면서. 그러면 민주 학생은 되게 말을 머뭇거려요. 아, 거울 깨진 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한숨을 굉장히 깊게 내쉬어요. 민주야 아는 게 뭐니? 아, 미안해. 내가 사실은 나 여기서 교수님 시신을 발견했거든. 진짜. 그래서 지금은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하기가 좀 힘드네.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 옆에서 일을 계속해요? 서류만 정리하고 빨리 나가려고 해요. 아무튼 그 거울 깨진 거는 교수님 돌아가셨을 때부터 깨져 있었어. 그전에는 멀쩡하긴 했는데. 깨진 거 말고도 옆에 약간 녹은 거?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 같아요. 녹은 건 잘 모르겠는데 거울이 녹았어요? 그렇던데 녹아서 그랬나? 하면서 대충 모른다고 하면은 대충 넘겨봐요. 뭐 그 거울 외에는 딱히 신경 쓰인 게 없다고 했었죠? 네. 다 책장도 비어있고 책상도 다 비어있나요? 네. 그 프린터하고 교수가 썼던 걸로 추정되는 노트북 하나만 올려져 있어요. 노트북은 초기화를 했는지 그냥 켜지면은 그냥 기본 바탕 화면에 휴지통 하나 아이고 휴지통에 뭐 들어가 있는 거 없나요? 비워져 있습니다. 깔끔해. 깔끔해. 분명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시스템 복구라도 시켜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료 조사로 굴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 한번 그러면 굴려봐도 될까요? 네네네. 파이팅! 오, 근데 오. 어려운 성공이야. 생각보다 높네. 많이 찍었구나. 교수라서 많이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어갖고. 그러면은 원미가 보기에는 이 노트북은 그 학교에서 지급해주는 그 교수들이 쓰는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대충 쪼물쪼물 만져보면은 인터넷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은 살릴 수 있어요. 저 컴퓨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수들이 그 학회에서 온 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수회에서 온 메일이라든지 이런 사무적인 서류들과 메일들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짝 훑어만 볼 것 같아요. 약간 개인사니까 자세히는 읽는 게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내용은 다 그냥 역사학회나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학사 일정이나 막 학생들이 뭐 교수님 제가 언제 지각했는데 막 지각한 이유가요. 막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거. 결과적으로는 딱히 별거 없다는 거군요. 이런. 야스. 이 사무실 안에는 별거 없으면은 혹시 민주가 있는 곳도 조사할 수 있을까요? 예, 민주가 있는 곳도 책장도 이제 거의 다 비워져 있고 서류라고 해봐야 민주가 이제 정리하고 있었던 그런 종이들 뿐이에요. 혹시 장진욱 교수의 사인이 딱히 밝혀진 게 있을까요? 기억 한번 굴려보시겠어요? 기억이요? 아, 지능. 네. 아, 됐다. 그러면은 소문으로 듣기에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죽었다길래 막 거울도 깨져 있어서 그래갖고 살인당한 게 아닌가 싶었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근데 뭐 심장마비라면은 참고로 장진우 교수는 30대 후반이에요. 젊잖아. 젊다. 그럼 지우는 민주한테 정말 미안한데 교수님이 죽은 걸 발견했을 때 혹시 뭐 걸리거나 모습이 이상한 건 보지 못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교수님 돌아가실 때? 좀 이상하긴 했지. 사무실도 엉망이었고 원래 장진우 교수님 되게 깔끔한 성격이잖아. 근데 사무실 되게 엉망진창이었어. 책들도 다 쏟아져 나와 있었고 마치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은 강도라도 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하면서 민주가 되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불쌍하잖아. 교수님 되게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무서웠다고? 되게 뭔가 끔찍한 걸 본 것처럼 얼굴이 엄청 일그러져 계셨거든. 거울에서 뭘 봤나? 자기 얼굴? 너무하다. 네, 죄송해요. 분위기 깨서 죄송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 있어. 그럼 저희 장진우 교수님 댁으로 한번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겠지. 민주가 알려줄 수 있겠죠?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동하실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장진우 교수 집은 캠퍼스 근처에 이제 신식 펜션으로 된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대학 소유의 건물이라서 대학교에서 이런 집들을 이제 교수들한테 임대해준 곳입니다. 가보면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일단 엉망진창이 된 집안이 보여요. 누군가 이제 흙발로 들어왔는지 바닥은 지저분하고 물건들이나 가구들은 막 온전하지 않게 흐트러져 있어요. 그게 첫 인상이 그렇습니다. 진짜 약간 강도라도 든 것 같은 풍경이네요. 뭔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게 좀 신기할 정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선은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도 되겠지 싶으면서. 들어오세요. 예. 네. 여기서 이제 뭐 관찰력이라든지 응.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우선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오, 왼쪽에 있는 왼쪽 아래에 있는 요 방. 아, 여기는 이제 장진우 교수가 쓰던 그 서재이자 사무실처럼 보여요. 책장들이 있고 그리고 꽤 고급스러운 컴퓨터 책상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놓여져 있고요. 벽면에는 이제 벽장이 하나 있어요. 벽장. 생각보다 크네요. 하하하. 집 좋다. 호화로운데? 부럽다. 원미는 전 교수가 아니라서 못 받았나요? 네. 아, 눈물. 와, 힘내요. 그러면은 들어오자마자 어지러운 것과는 별개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서재 책상 위에는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서류만 어질러져 있나요? 아, 책상 위에는 컴퓨터랑 그리고 복합기랑 팩스 겸 유선 전화기도 있고 문서 파쇄기도 같이 있어요. 문서 파쇄기 쪽 한번 확인해 볼래요. 궁금하다. 그러면은 대량의 종이들이 파쇄되어서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따맞추기 할 수는 없겠지. 좀 양이 적으면은 짜맞춰 보려고 했는데. 세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요. 그러면 그건 둘째치고 컴퓨터에 있다 있죠? 네. 그거 켜볼게요. 컴퓨터를 키면은 네, 윈도우가 켜지고 이제 바탕화면과 그 여러 가지 바로가기 버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거기서 해시기가 이것저것 이제 눌러 보면은 네. 자료조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성공? 잘 뜬다. 왜 성공? 잘 뜬다. 문서 폴더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폴더들을 발견을 해요. 오, 네. 네, 그럼 회계 기록으로 된 엑셀 파일들입니다. 폴더들은 연도로, 엑셀 파일은 월별로 이제 정리되어 있고요. 파일의 양을 볼 때 거의 8년에 가까운 기록들이에요. 거래 항목 중에는 이제 희귀 서적과 유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똑같은 품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 기록들이 많아요. 이름이 동일한 품목 중에는 이제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첫 번째 시트의 총액만 해도 4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지우는 이 목록들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여요. 한때 지우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사했던 장진우 교수가 과거에 프로젝트로 맡았던 희귀 서적이나 예술품 이름들이 보입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우가? 그게 전부. 그게 다구나. 지능도 굴릴 수 없는 건가? 지능 한번 굴려볼까? 좀 더 정보를 줄까? 네, 제발 주세요. 아니 실패. 네, 그냥 교수님이 조사하셨던 책들이랑 유물이 되게 많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여기에서 뭐 이름만 봤을 때 뭐 책과 관련된 느낌이 뭔가 있을까요? 뭐 일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화가분 이름과 관련된 이름이 있을까요? 최근 기록은 8월까지 적혀 있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박희숙 관련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이 엑셀 파일에서는 이것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와. 복원된 바의 2. 박희숙 일기장을 구매하겠다는 메일들입니다. 금액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최소 1,200만 원부터 억까지 가까운 금액도 있습니다. 비싸다. 메일 중에는 이제 협박성이 짙은 메일도 섞여 있고요. 소소당이라는 발신자가 제일 많이 문의했고 자신에게 팔라고 가장 끈질기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소당이라. 이 이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제가 혹시 들은 적이 있거나? 지능 능지를 굴려라.
성공. 네, 소소당에 대해서 고해식은 예전에 과거에 어떤 일로 뭐 알고 있던지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소소당은 이제 골동품점으로 알려진 가게예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 근방 지역 상인한테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골동품점입니다. 근데 이 골동품점이 약간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뒷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골동품점이 어디인지도 아는 건가요? 예, 알고 있죠. 오, 역시 탐정. 아케이드. 우선은 그러면은 컴퓨터 쪽은 이걸로 끝이 되는 걸로 하고 좀 그 거실 쪽으로 나와볼게요. 지우는 잠깐 교수님을 붙잡고 똑같은 물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 기록이 많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한 말을 꺼내봐요. 팔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나? 하고 되물어봅니다. 약간 그 있잖아요. 괴담 중에 팔아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라든지. 완전 창조견제인데 그러면? 그게 창조경제다. 부럽다. 일기장을 구매하겠다는 메이들이 많은 거 보니까 실물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긴 했는데 몰래 팔거나 누군가에게 뺏긴 건 아닐까 하고 말을 건네봅니다. 자기라면은 충분히 원래 팔고 싶을 법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액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의합니다. 자꾸 동의하고 있어. 최소 1200만 원부터 억에 가깝다니까. 너무 혹하잖아요. 아 그럼 해식 탐정은 밖으로 나간 건가요? 그 서재 밖으로? 지금 거실로 나온 거죠. 아 그럼 지우는 좀 더 안에 있는 걸 조사해 볼게요. 그 벽장이 있다 했죠? 네. 벽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옷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뭐 어디 걸쳐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지럽혀져 있어요.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아! 좀 뒤져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관찰력? 관찰력. 그러면은 되게 지저분한 옷장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봐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원미도. 됐다. 오, 음, 관찰력이 매우 낮구나. 지우가. 부럽다. 되게 지저분한 옷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우 옆으로 이제 원미가 다가와서 이제 옷들을 좀 치워봐요. 치워보면은 벽장 구석에 되게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럭키. 그러면은 이렇게 쓱쓱 치워서 지우한테도 말해줍니다. 여기 금고 하나 있는데? 하면서. 교수님 눈이 되게 좋으시네요. 눈 좋지. 고침침해지겠지만. 무겁다. 저기요. 금고는 잠겨 있겠죠, 당연히? 네. 자물쇠 방식인가요? 아니면 열쇠로 여는 방식인가요? 드르륵 드르륵 하는 거 있죠? 그 다이얼을 돌려서. 네네. 네,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아직은 비밀번호를 딱히 모르니까 주변에 어딘가 비밀번호 웬만한 걸 적어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봅니다. 자료 조사? 아니면 관찰력? 둘 중 원하는 거 하셔도 돼요. 좀 더 높은 거. 오 대박이다. 근데 이 방은 너무 어지럽혀져 있고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난잡하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여기에서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그 거실에 나간 해식이 네. 해식이 거실로 나가 보면은 거실 중앙에 이제 캐리어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캐리어는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고 그 안에 급하게 옷이나 뭐 귀중품 같은 걸 담았는지 전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져 있어요. 팔고 도망가려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캐리어 안쪽에 딱히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옷이나 귀정품 같은 거 외에는? 예, 뒤져보면은 그냥 그 정도 물건들 뿐이에요. 그러면은 침실 쪽 들어볼게요. 침실 쪽에 가면은 여기는 다른 방보다 더 난리가 났어요. 침대도 이불이 다 들쳐져서 매트리스가 보일 정도로 벗겨져 있고 옷장이나 서랍들은 다 튀어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딱히 뭐 볼 게 없나? 옷장이나 그런 게 막 튀어나와 있다 했죠. 네. 뭐 그게 아니도 한번 뒤져봅니다. 관찰력. 관찰력. 네. 네. 화장실 화장실도 별다른 게 수상한 건 보이진 않아요. 된장. 거실 이런데? 이게 약간 TV 단상 같은 그런 느낌인가? 네, 그 TV장. 거기엔 뭐 별다를 게 있나요? 일단 해식이 둘러보면은 TV장도 이제 누가 뒤진 것처럼 물건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데 거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여요. 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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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그래서 보니까 CCTV가 달려 있습니다.
많이 이상한데? 집에 CCTV 달아놓는다고? 그러면 그 CCTV에 연계된 게 뭐 있나요? 아마도 이 집에 전자기기라고는 컴퓨터 하나에밖에 없죠. 그럼 저 CCTV를 발견하고 다시 컴퓨터방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방을 뒤지고 있는 원미를 지나서 혜식이가 들어왔으면은 저기 금고 있다고, 금고 번호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찾고 있다고, 오, 너도 할 거 없으면 도우라고까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들은 척하고 아 귀찮네 그거 찾고 있으면 너희가 찾고 있어봐 이러고 컴퓨터 쪽을 좀 다시 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뒤져봤던 폴더들 중에 이제 CCTV 영상 기록을 저장해두는 폴더를 발견을 해요. 오. 날짜가 적혀 있나요? 네, 날짜가 적혀 있죠. 가장 최근 게 언젠가요? 아, CCTV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저장한 거는 이 CCTV 영상은 이제 확인을 하고 지우거나 저장하거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직접 저장한 파일들만 남아 있는데 네. 최근 기록은 9월 25일입니다. 25일. 장진우 교수가 돌아가신 게 언제였죠? 장진우 교수는 9월 30일 날 죽었습니다. 아하. 얼마 전이군. 음.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열어봅니다. 네, 영상을 열어보면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비워진 집안을 촬영을 했고 그리고 CCTV는 거실하고 이제 침실에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모자를 깊게 쓰고 마스크 끼고 누가 봐도 수상한 옷차림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서재 쪽에 들어갔다가 침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덩치가 큰가요? 작은가요? 보통 체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체격, 이렇게 왜소하거나 크지도 않고 이것만 가지고는 뭐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겠군 이러면서 영상을 가리킵니다. 이 영상 한번 봐봐요. 여기 CCTV가 거실에 달려있던데 누군가 찍혀있어 이러고. 그러면은 잠깐 일어나서 가서 봐봅니다. 소수당이 약간 협박성 메일도 보냈는데 혹시 그 사람은 아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 확답은 못하지. 무엇보다 그런 메일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면은 대충 보고 알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으면 다시 앉아서 살펴봅니다. 지우는 속으로 김만택 교수는 아니겠구나 하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 아니겠네. 원미가 계속 그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구겨진 종이들 사이로 이제 영수증도 발견하고 수상한 서류들도 막 발견을 해요. 일단은 영수증이 유달리 많고요. 네. 그리고 비행기표라든지 그런 것도 꽤 있어요. 비행기 행선지는 인천에서 마카오의 행선지가 제일 많고요. 아, 비행기 날짜는 되게 오래됐어요. 계속 찾아는 보고 있지만은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에는 단서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탔던 거를 멈추고 평소에도 뭔가 자주 팔던 사람 아닌가를 추측해봅니다. 이 사람 가족이 없나? 없나? 하긴 집이 이런 데서 살고 있으면 확실히 그렇긴 한데 왜냐면 금고가 있으면 그런 비밀번호가 일단 보통 그런 경우일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 그럼 장진우 교수의 생일이라던지 그런 개인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모르겠죠. 좀 유명하면 쳤을 때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 인터넷에? 네. 자료조사? 다시 자료조사? 2010년이면 스마트폰. 그쵸. 아니, 스마트폰 없어요, 이때는. 아 2010년이요. 막 출시됐을 때예요. 막 출시. 음. 아, 그치. 자료조사 해보겠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장진우 교수가 여러 가지 그 유명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주르륵 떠요. 근데 이제 그 기사들 중에 장진우 교수는 아직까지 미혼이다. 이런 멋진 사람을 혼자 두다니 참 그렇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일이나 그런 정보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일 한 번만 맞춰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삐빅. 어림도 없대. 이런 파쇄기에 갈려있던 종이 중에 지우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든가 뭐 있을까요? 눈에 띄는 글이라든가. 아니요. 지우가 알만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우와. 근데 참고로 해식이 네. 자물쇠 따기로 금고 열 수 있어요. 자물쇠 따기 간다. 가보자고. 왜 안 하나 궁금했는데 아, 그 자물쇠가 아니라고 했었가지고 안 되나 싶었는데. 아 그런 거야? 연초적으로 생각한 거야? 약간 다이얼 돌리면서 소리 들어보는 그런 건가 보다. 네. 오. 자 비켜, 내가 한번 해보지. 와. 봐요. 네, 그러면 이 금고는 그렇게 복잡한 금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식은 과거에 뭐 연습했던 금고였을 수도 있고 무난하게 한 30분 정도 다이얼을 돌리다가 이 금고를 열어봅니다. 그럼 금고를 열어보면은 통장이랑 인감 그리고 뭔가 어설픈 일기장 하나를 발견해요. 이게 그거 아닌가?
우선 일기장을 찍고 통장도 한번 집어봅니다. 네. 그럼 이제 5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이에요. 누가 보내준 거야? 아, 그게 열심히 재산을 쌓았어요. 아, 검붉은 가죽을 표지로 사용한 수첩과 각종 도형과 수식들이 적힌 작은 종이들이 여러 장 끼워져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잉크와 연필로 적었고 수첩 중간에는 물감이 묻은 캔버스 조각이 끼워져 있어요. 질감부터 내용물까지 드문드문 끊겨있지 않다라면은 진짜라고 믿을 정도로 정교한 복제품입니다. 복제품이구나. 제품을 금고에 넣나? 예쁜 거 우리가 어떻게 알지? 드문드문 그게 미완성된 부분이 있어서 아, 복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천만 원이 입금된 게 교수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있는 거죠? 교수가 현금 보낸 게 아니라. 네, 교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총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뭐 그 중에 좀 수상하게 큰 액수나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렇게 자잘하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몇백만 원씩 오간 흔적들이에요. 아마도 이 교수는 뒷거래를 통해서 돈을 조금씩 받았나 보곤 싶고 우선 이걸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꽤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김만태 교수? 김만택이든 아니면 총장이든 참고에 이렇게 된 이상 추가 요금을 받아야겠어. 아니지, 아직까진 쉽잖아. 안 돼, 안 돼. 뭐라고? 아직까진 쉽잖아. 쉽다고? 어쨌든 네, 학교로 가는 거를 좀 얘기해 봅니다. 그럴까요?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총장 아니면은 학생도 뭔가 알 것 같지 않을까? 다른 교수는 뭔가 알 것 같지 않고 김만택 교수? 어차피 이 프로젝트도 맞지 않았고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된 거니까 어쨌든 네, 둘 중 하나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우선은 장진호 교수님 그 사무실로 먼저 가볼까요? 좋아요. 그럽시다. 네, 사무실로 가면은 사무실은 비워져 있습니다. 민주 학생도 없는 거죠? 네, 집에 갔구나. 들어갔구나. 아니면은 지우 학생 이때는 카카오톡이 없지. 단톡도 없어서 어떻게? 아, 연락처는 분명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전화를 해볼까요? 연락처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응. 네, 그러면은 전화를 걸어보면은 신호음이 쭉 가다가 네 여보세요 하는 아, 진짜 힘없다. 민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